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요, 그전에는 이렇게 삼각대에다 제가 이렇게 걸어서 노트북보다 살짝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카메라를 노트북에다 이렇게 얹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봄날 같은 행복한 하루 출발하셨죠?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만났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첫 만남 독서 포럼을 진행을 했어요. 2016년 3월에 제가 이제 첫 만남인 행복한 세상이라는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거를 독서 포럼으로 살짝 전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읽은 책 아니면은 뭐 내가 책 읽지 않고 오더라도 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참석하겠다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하루 쉬어야 되나? 이번 달은 그냥 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 분이 그래도 얼굴을 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한 분이 오더라도 일단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니까 있는 반찬에 따뜻한 밥만 딱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포럼을 했는데요. 3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즐겁게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제 저희는 내일이 3.1절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3.1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봤던 이야기,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또 이제 우리 한 선생님은 치매 예방 관련된 책을 보면서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하면서 그 치매 예방 관련 책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다고.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어떤 치매들이 걸릴까? 치매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이야기,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치매가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뭐 치매 중에서도 예쁜 치매가 있고 미운 치매가 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학 강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미국의 탈 벤 샤르, 그분이 예일대 교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행복학에 대한 강의를 그 예일대에서 열어가지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 교수 그 삼총사가 누구냐면 죽음을 강의하는 예일대 셀리 케이건 교수, 그 다음에 정의를 강의하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그리고 행복론을 강의하는 예일대의 탈 벤 샤르 교수, 이 세 교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로리 산토스 교수가 이제 여자분이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분은 여자분인데 명강의 삼총사에게 도전장을 내민 여교수, 심리학과 좋은 삶이라는 강의로 지금 예일대에서 개강을 했는데, 무려 예일대 학생 중에서 1200명이 강의를 신청을 했고 예일대 학생의 4분의 1이 등록을 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 심리학과 좋은 삶에 대한 강의, 결국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삶의 목적? 그건 뭘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막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을 챙기는 이유도, 때로는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버는데 그 돈에 노예가 돼서 행복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 산토스 교수가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마음에 와 닿았고, 우리가 이제 들어서 마음에서 느낌으로 지식을 머리로 받아들여서 내 가슴에서 느낌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을 내가 행동에 옮겨보고 사람들과 나누어 보고 공유하는 것. 그래서 자꾸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내 뇌가 인지를 하죠. 우리 주인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토스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요. 그거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가? 나의 행복 지수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10? 아니면 50? 아니면 80? 나름대로 나는 얼마만큼 행복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산토스 교수는 이 행복지수 산출하는 거를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유펜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요, 누구나 그 설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나오는 요즘은 자료 같은 경우도 외국 대학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이렇게 접속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 해보지를 못했고, 또 영어가 돼야 또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 상태를 파악한 다음,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저는 가끔 산책할 때 행복해요. 엊그제 제가 밤에 나가서 TD하고 그러고 나서 공원 걸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요, 우리 독서포럼 진행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우리 독서포럼 함께하는 우리 한숙희 선생님은 정말 되게 그 지식에 대한 정보를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저는 그것을 좀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좀 늦지만 내한테 딱 들어왔을 때, 어제 그 선생님이 정보를 딱 줬을 때 저는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듣고 나서 제가 또 네이버에서 다 찾아보고 강의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아침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함께하는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이랑 그 단톡들에 제가 다 그 글 내용을 지금 방송하는 이 글 내용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표현하다 보면 기존에 내가 받아들였던 내 안에 있는 정보들과 그런 것들이 또 매칭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내 생각이 같이 접목돼서 나만의 또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기쁨,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쏙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에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에서 이동향 학장님 강의, 미켈란젤로의 그 삶을 들으면서 정말 그 미친 듯한 예술에 대한 그 미켈란젤로의 집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나는 어떡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지금 며칠 동안 제 안에 그 미켈란젤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늦게 배운 이 공부가 저를 더 되게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행복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요. 이 산토스 교수는 류보머스키 교수 이분의 연구 자료를 참고를 하셨다 그래요. 이 류보머스키 교수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의 50%는 유전적인 것이다. 이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의 50%가 유전자적인 영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내 책임인 듯한 느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그 태교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다 똑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것의 50%는 유전자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10%는 환경적인 요인. 이거는 후천적인 거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부모가 자꾸 부부싸움을 하고 또 폭력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한 불행한 내 환경들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에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보다 조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를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그 40%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 40%가요. 자기 생각이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40%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요인, 예를 들어서 유전자적인 거든 아니면 10% 환경적인 거든 그 60%를 보고 갈 거냐, 내 생각을 바꿔서 40%를 보고 갈 거냐, 이거는 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지수는 이제 누구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나는 돈이 많아야 된다, 아니면 건강해야 된다, 뭐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지만 돈도 얼마만큼의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수 있고 뭐 억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의 결정타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희망을 안고 또 그래서 이제 산토스 교수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은요. 행복도 면역체계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처럼 우리의 몸처럼 열심히 가꾸고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공감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 면역체계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처럼 내 행복을 잘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 이 정신을 무장을 시키면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멀어지고 행복감을 만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자.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하다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산토스 교수는요, 행복의 명약을 처방을 내려줬어요. 6가지로. 6가지. 자, 그 명약 처방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은요, 어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이 산토스 교수의 명약 처방을 한번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보면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요, 우리가 행복 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크면 어때요? 결국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도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낮추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100억을 언제 모아요? 그 100억을 채울 때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뭐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통장에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내가 빚만 없어도, 아니 빚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갚을 능력만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준을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기준을 고르게 낮췄을 때 우리는 작은 행복감을 반복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의 기준을 낮추자. 두 번째는 매일 5가지씩 감사일기 쓰기. 제가 우리 딸한테 좀 권유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2016년에는, 저는 이제 2011년부터 제 카페에 감사일지를 계속 썼었는데요. 카페에다가 5가지씩 계속 썼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제가 1년 동안 카카오 스토리에도 페이스북에도 카페에도 전부 다 제가 감사일지 쓴 거를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감이, 이 감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감이 훨씬 커졌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글 쓰는 능력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2권을 제가 출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감사일지를 매일 쓰자. 그냥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이상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셨는데,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을 쓰신 저자세요. 그 선생님은 이 감사에 대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가끔 힘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되는 일이 없고요, 이래저래 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무조건 하루에 감사하다고 계속 300번 이상 말을 해봐라.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그냥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하다고 계속 말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꼬였던 것들이 술술 풀린다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책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지를 매일 써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돌보는 것. 우리가 동물을 키우면서,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거든요. 저희 딸이 키워요.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 강아지가 어느새 한 7년 이상 이렇게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더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데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여기 식물도 하나 있잖아요. 제가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바라보면 왠지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고 여유로움을 갖게 되고, 또 사람한테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줄 때 내가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내가 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워가고 그냥 매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냥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기쁨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셀폰 멀리하기라고 했는데 우리 핸드폰이잖아요. 이 핸드폰 멀리하는 것. 그런데 요즘 이 핸드폰을 멀리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가끔은 핸드폰을 놓고 단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 거기에서 벗어난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잠을 푹 자는 것. 그죠? 이거는 신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가장 본능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배고플 때 먹는 것, 그 다음에 잠자는 욕구. 잠을 오면 자야 되는데 우리는 나 이 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잠을 줄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잠을 못 잘 때 우리는 생체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불면증만 치료를 해도 우울증을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 산토스 교수가 말하는 행복에 대한 명약 처방 뭐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째, 행복 기준을 낮춘다. 둘째, 매일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쓴다. 셋째,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돌본다.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5번째, 핸드폰을 멀리한다. 마지막 6번째, 잠을 푹 잔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행복해지는 것, 멀리에서 어떤 큰 것을 통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아서 내가 수시로 아주 자주 행복감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내 주변에 나누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그 행복의 에너지가 커져서 나 자신이 더 많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오늘도 작은 실천으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